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와 관련된 개념을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을 단어라고 부르는지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정의는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감, 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말, 즉 조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단어의 정의예요. 조사라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누구누구가, 철수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에 덧붙여서 조사도 포함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어보다 더 좁혀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태소입니다. 형태소의 정의는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뜻이네요. 최소 단위인 것 같은데 얘는 홀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장을 한번 보면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나무가 크다 라는 문장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단어는 감나무, 가, 크다 총 3개의 단어가 쓰였네요. 여기서 형태소는 몇 개가 될까요? 형태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로 나누시고 그 뒤에 다시 한번 형태소로 쪼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감나무를 쪼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감나무는 감이 열리는 나무니까요. 그래서 감나무로 나뉠 수 있고 가는 그대로 나오고요. 크다는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보통 대부분 동사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다, 크니까, 크니, 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죠? 그럼 어때요? 크라는 것, 즉 빅 의 의미와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 어미가 붙죠. 얘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크의 의미는 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 이렇게 의미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가 되겠네요. 우리가 형태소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인데 이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분의 기준은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자립이라고 하면 어때요? 혼자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혼자 쓰일 수 있을 경우는 이를 자립 형태소라고 불러줍니다. 자립 형태소라고 하면 하늘 이런 게 있겠죠? 매우 크다 할 때 매우가 되겠습니다. 자립을 못해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돼 라고 하면 그 경우는 의존 형태소라고 불러줍니다.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누구이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의 유무로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때요? 너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실질 형태소 불러줍니다. 여기서도 하늘, 매우 이런 게 되겠죠. 여기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너는 참 형식적이야.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줍니다. 어떤 의미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쓰인다라는 의미예요. 즉 문법적인 기능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이, 뭐뭐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까지 형태소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정리하고자 했던 단어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구성 요소는 어근과 접사로 나뉩니다. 어근이라고 한다면 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라고 한다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단어를 이룰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풋과일에서 과일은 혼자서 단어로 쓰일 수 있죠. 그게 바로 어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서 접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는 형태소이고요. 홀로 단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 예를 들었던 풋 과일 중에서 과일은 어근이지만 여기서 풋은 접사예요. 홀로 쓰일 수 없고 과일 중에서도 아직 익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풋은 접사, 과일은 어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구성 요소를 이제 배웠으면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라고 한다면 이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뉩니다. 용어의 의미를 볼까요? 단일어, 하나의 단어, 복합어, 하나 이상의 단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의 단어면은 어떤 거로 쓸 수 있을까요? 아까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라고 했는데 접사가 쓰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홀로 단어로 쓰일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단일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근이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무, 바다 이런 것이 돼요. 그렇다면 복합어는 2개 이상인데 어근과 접사가 2개 이상 섞이는 경우가 2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어근과 어근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근과 접사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어근을 이루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합성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밤나무 같은 경우에요. 밤이라는 의미와 나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밤나무, 밤이 열리는 나무가 되겠죠. 어근과 접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하나의 어근에서 접사가 붙어서 의미가 파생되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햇밤이 밤인데 밤 열매인데 어떤 거냐면 당해 열린 밤이야 라고 해서 이 밤의 의미를 제한을 해주죠. 그래서 이것은 햇은 접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햇밤이라는 단어는 파생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시 문장을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풋과일이 매우 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단어가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풋과일이 매우 시다. 단어는 총 4개입니다. 형태소는 몇 개냐면 풋과일에서 풋과일 읽지 않으니까 매우 그대로 가고 시다. 새콤하다, 시어서 할 때 시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는 몇 개? 6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 같은 경우는 비록 홀로 쓰일 수가 없지만 조사도 단어에 포함이 된다.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시다도 단어는 하나지만 형태소가 2개라는 점, 그 부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와 형태소의 구분은 문제 풀이할 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들을 직접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